안녕하세요. 책이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의 종류 및 증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간판 탈출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경추 부위 그 자체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다만 경추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한쪽 팔, 손, 손가락에 저림이나 방사통, 감각저하가 있게 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출된 수액이나 디스크가 요추의 신경근을 압박해서 한쪽 다리나 발, 발가락에 저림, 방사통, 감각저하의 증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급성은 척추에 급격한 중량의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당연히 사고 기여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성 추간판 탈출증은 좀 다릅니다. 만성 추간판 탈출증은 오랜 시간 동안 위에서 아래로 추간판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수액과 섬유로 인해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수액은 약해지고 섬유로는 논바닥처럼 방사선 모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진 틈을 비집고 약해진 수액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돌출된 수액이 신경근을 압박하게 돼요. 만성은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질병이에요. 질병이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가 인정이 안 돼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기존에 있던 추간판 탈출증이 사고로 인해서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추간판 탈출증에는 또한 연성과 경성이 있어요. 연성은 수액 탈출증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디스크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성 탈출증입니다. 그래서 연성 탈출증은 사고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고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그 사고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경성 추간판 탈출증은 다릅니다.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 뭐냐 하면 골극이 신경근을 압박해서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그러면 골극이 무엇이냐? 이게 척추입니다. 척추에 골극이 생기는 것인데 이 골극은 추체, 추간판에서 장기간 걸쳐 자라난 뼈를 말합니다. 즉, 이와 같이 축체와 추체 밑에는 추간판이 있는데 추체와 추간판 뒤에 뼈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골극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상 자라나게 되면 그 뒤에 팔이나 다리로 지나가는 신경근, 즉 척추신경근을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로 갑자기 뼈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없죠. 기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고 기여도가 없어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경미하게 존재했던 연성 추간판 탈출증이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아서 골극이 확 뒤로 밀린 겁니다. 그러면은 신경근을 더 압박을 하겠죠. 그때는 사고 기여도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경성 추간판 탈출증은 원칙적으로
질병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지만 충격으로 골격이 뒤로 확 밀려서 그때 비로소 신경근을 압박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이 되었다면 사고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증이 많이 인정이 돼요. 기존에 골격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비록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증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